내 농작물에도 피해를 주고 농사도 안 짓고 하니까 내가 신고를 해서 포상금도 받고 더 이상 이러한 피해가 없게끔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제주도에 내 이웃들이 그렇게 지금 현재 신고를 지금 현재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주도에 주소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아예 농사를 안 짓고 계신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냐? 농지 처분 명령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지금 이제 문의가 많이 오시는 분들이 처분 명령을 받으신 분들이 문의가 와요. 그러면 안 팔리는데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처분 명령 받으신 분들은 처분 명령 플러스 이행 강제금이 지금 현재 부과가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분 명령을 받았으면 무조건 제3자한테 이걸 넘겨야 되는 게 첫 번째 미션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더 이상 이행 강제금이 나오지 않게 해야 되는 게 두 번째 미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이행 강제금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제3자한테 우리가 소유권 이전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유상 매매로 실질적으로 하는 형식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시장에 내놨을 때 실제 유상 매매가 안 돼요.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직계 가족을 제외하고 제3자한테 이것을 넘길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그거가 너무 복잡하고 싫어요 라고 하면 우리는 똑같이 처분 명령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행 강제금을 계속 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것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농어촌 공사에다가 내 거를 매입을 해라 라고 해서 매도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행 강제금은 우리가 더 이상 물진 않겠지만 매입되는 금액 자체가 공시지가대로 매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가격적인 손실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손실을 보더라도 그냥 매도 청구를 하고 더 이상 이행 강제금이 나오지 않게 하실 거면 가격을 포기해야 된다. 근데 가격을 포기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이행 강제금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실제 우리가 매매가 지금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제3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우리 직계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 앞으로 우리가 매매 형식을 취해야 돼. 그 대신 토지 사용 승낙서를 매수자한테 줌으로 인해서 건축 허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수반을 하게 되면 실제 매수하는 사람이 실제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농지 상태가 아니고 사업용 토지로 우리가 인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농지법이 더 이상 접촉되지 않는 상태로 매수자한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기 때문에 실제 사시는 분들은 농지를 사는 게 아니고 사업용 토지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분명령 받은 토지도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헐값에 농어촌 공사에 넘기고 싶지 않고 정상적인 가격에 넘기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방법이 있으니까요.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가능한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주 알마켓이나 또는 우리가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서 우리가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인근 주민이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는다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네, 지금 5월 18일부터 농지법 전수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지금 현재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농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농사를 짓지 않고 있어. 근데 이웃 주민이 지금 현재 이때다 싶어가지고 포상금 제도를 우리가 지금 현재 기대하고 계신 이웃 주민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저희 채널 자체 내에서도 이거 도대체 어디다 신고하냐 이렇게 문의를 주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이유는 뭐냐면 실제 농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우리가 뭐 잡목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무성하게 많이 자라기 때문에 옆에 농작물에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면서 사실은 이러한 포상금 제도가 있다라고 하는 자체를 사실은 원래 예전에도 있었지만 매스컴에서 계속 부각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게 있었구나, 잘 됐다, 내 농작물에도 피해를 주고 농사도 안 짓고 하니까 내가 신고를 해서 포상금도 받고 더 이상 이러한 피해가 없게끔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제주도에 내 이웃들이 그렇게 지금 이제 신고를
지금 현재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주도에 주소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아예 농사를 안 짓고 계신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냐? 첫 번째, 내가 진짜 농사를 못 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300평 이상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다가 하루라도 빨리 임대를 위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농지법에 더 이상 저촉을 받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건축 허가, 토지 전용이라고 하는 것들을 빠르게 우리가 시작을 해서 더 이상 농지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무조건 빠르게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농지법 예외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농지를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아도 이게 소유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농지법에 관련해서 대상이 아니신 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요건을 가진 사람들은 농지법에 우리가 조사 대상이 아니다. 첫 번째 농지 같은 경우에는 1996년 1월 1일 이전에 농지를 취득하셨던 분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든 안 짓든 농지법의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건축 허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농지법에 저촉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건축 허가, 토지 전용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농지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그런 자격 요건을 스스로 만들게 되는 게 두 번째 케이스가 되겠고, 이 안에서 내 농지가 용도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해당되는 농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농지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땅들은 더 이상 농사 지을 만한 땅이 아니고 건축을 해서 우리가 집을 짓든 상업용 건물을 짓든 사업용으로 이미 지정이 된 그러한 용도지역 안에 있는 농지인 거기 때문에 농지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토지 이음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내 땅의 용도지역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끝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고 하는 용도지역이 포함이 되는 그런 토지를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 근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연녹지지역은 어떻습니까? 자연녹지지역은 주거지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농지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케이스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건축 허가 부분을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내가 경매로 취득한 농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내가 농사지을 목적으로 취득한 게 아니고 경매로 우리가 취득한 농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농지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데, 이번 농지법에서는 경매로 내가 취득을 했어도 농사를 반드시 지어야 된다. 취득은 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 내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 그것도 반드시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경매로 받든 상속으로 받든 증여로 받든 현재 농사를 짓지 않는 모든 토지들은 처분 명령이 대상이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농지은행에 위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300평 이상은 우리가 농지은행에다가 위탁할 수 있지만 300평 미만은 농지은행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농지를 우리가 주말체험 영농이라고 하는데, 주말체험 영농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 전체가 대한민국 전체 지역에 1000제곱미터 미만만 허용이 돼요. 제주도에 있는 농지가 1000제곱미터가 있고 다른 지역에 농지가 있다고 했을 때 그걸 주말 영농 체험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다른 지역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우리 가족 모두가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갖고 있다면 그건 주말 체험 영농으로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소유는 가능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사를 안 짓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이것도 처분 명령이 되는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농지를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 무조건 내가 와서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뭐 몇 개월에 한 번이든 거기다 무농사를 짓든 무슨 농사를 짓든 주말 체험 영농으로 무조건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다른 이외에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예외 규정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세밀한 규정인 거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주 알마켓 카카오톡 채널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 그 예외 규정에 대한 그 항목이 법률적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농지법 규정에 그 규정을 따로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분으로 농지를 가지고 있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지분권자가 농지를 갖고 있는데 그분이 제주도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같은 공동 지분권자가 제주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라고 했었을 적에 농지법의 대상이 되느냐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데 농지법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 이 농지법의 핵심적인 타겟은 농지를 갖고 있는데 제주도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그게 지분이든 단독 필지든 상관없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 자료가 있을 거잖아요. 자기가 여기 안 살고 있으면 가끔 가서 제주도에 오는 비행기 티켓이라든지 또는 내가 그 영동을 하기 위해서 비료라든지 여러 가지 영수증들이 각종 영수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영수증들을 내가 필히 모아놨다면 내가 대상이 되더라도 그걸 증빙을 하게 되면 처분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준비해 놓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100% 처분 대상에 타겟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이제 갖춰진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다음에 용도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어느 지역인 거에 따라서, 그리고 현황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지분으로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개별 자기 땅의 지금 현황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 면적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권자들은 체크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어떤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지법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네, 농지법에 더 이상 저촉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3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농사를 짓는 거.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두 번째, 농어촌 공사에다가 임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농어촌 공사에 임대를 하는 거는 농지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그러한 조건으로 하시게 되는 거고, 더 이상 농지법에 저촉을 받고 싶지 않다, 원초적으로 그러신 분들은 건축 허가라고 하는 걸 통해서 농지 전용비라고 하는 걸 국가에 납부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농지법에 저촉이 되지 않고 사업용 토지로 우리가 유지하게 되는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가 결정하게 되면 더 이상 농지법에 문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절차와 장점을 알려주세요. 네, 건축 허가라고 하는 건 이제 지금 농지법에 문제가 안 되려면 이제 토지 전용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토지 전용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농지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농사를 더 이상 짓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 보전금을 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차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그러한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거를 육성을 하는 거고, 농사를 짓지 않는 거에 대해서 피해 보상금 같은 비용을 국가에다 지불하게 되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고 사업용 토지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농지 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 전용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제 이거를 건축 허가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 건축 허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상당한 시간이 들어갑니다. 최소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건축 허가를 받는데 시간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적인 부분들은 농지 부담금을 이제 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축 허가라고 하는 허가 비용, 이 2가지 부분들을 내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과 시간이 우리가 소요된다는 거, 이 2가지 부분들이 우리게 소요가 된다고 하면은 실제 농지법에 더 이상 저촉이 되지 않고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건축 허가를 받는 이 과정 자체가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3개월에서 4개월이 소요가 되는데, 어떠한 절차와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들이 진행이 되는지는 실질적으로 좀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준비하도록 하고, 전체적인 비용에 대한 산정이 사실은 굉장히 큰 우리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용을 하게 되면은 농지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장점이 있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이제 매매할 때 굉장히 빠른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농지가 더 이상 아닌 거고 사업용 토지로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다 이 땅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 확률을 높일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토지가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토지 밸류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토지의 담보 가치가 지금 현재 농지 상태가 20만 원이야. 근데 우리가 건축 허가라는 걸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 토지의 가치가 2배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20만 원짜리가 40만 원이 되는 거고 50만 원짜리가 100만 원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의 가치 자체가 2배 이상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대비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 건축 허가 비용이라든지 전용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은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가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전용비를 내고서라도 토지 가액을 2배 이상 올릴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 건축 허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토지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또 네 번째로는 토지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담보 가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게 이제 네 번째가 되고, 총 5번째로는 우리가 요 이제 대출까지 이제 받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건축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했을 때, 매도를 했을 때 내가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경비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양도세에 대한 절감 효과까지 우리가 볼 수 있고,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는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세금 전략 포인트까지 있어서 총 5가지의 우리가 장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건축 허가는 우리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절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비용이 걱정입니다. 내 땅을 활용해서 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농지 전용이나 건축 허가 받고 싶은데 실제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쭤보는 거는 토지 대출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봐요. 그럼 대출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 땅에서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살면서 사실 뭐 집도 사고 뭐 대출도 많이 받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기존에 대출이 있어서 대출이 안 된대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우리가 시중은행에, 자기가 이제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가서 이 땅에 대해서 대출을 하려고 하면 다 가계 대출을 하게 됩니다. 가계대출. 그러면 기존에 있는 대출을 우리가 포함을 해서 소득 대비해서 이제 그걸 하게 되면 100%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본 갖고 있는 토지 자체 내에 대출이 없다면 그 토지에 우리가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사용 수익을 하는 거기에 필요한 자금들은 그 토지 자체 내에서 대출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래하고 있는 거래은행에서는 절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기존에 대출이 있는 것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절대 대출이 안 되는데, 이 토지에 사용할 목적으로 우리가 대출을 일으키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것도 제주도 소재지에 있는 은행에서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내 땅에 내가 건축 허가를 받는 사업자 등록증을 우리가 내므로 인해서 내 땅에서 내가 건축을 해서 개발을 할 거다라고 하는 계획서를 은행에 냈게 되면 본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 전체에 대해서 대출이 가능하다. 지금 현재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토지에 대한 대출을 활용을 해서 토지 전용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내 거래처에서 지금 현재 은행에서 대출을 알아보는 건 가계대출인 거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지만, 본 토지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용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소재은행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지 전용, 건축허가, 대출 다 좋은데 혼자 하기엔 너무 복잡합니다. 제주 알마켓에서 어떤 도움을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을 제가 사실은 안내를 다 드려요. 지금 토지 전용을 하셔야 된다,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 다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하더라도 건축사를 지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건축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경계 측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용도로 할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다 알고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누구한테 맡겨야 될지,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다 정확한
정확한 답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토지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 땅의 효율 가치를 최대한 올릴 수 있는 용도로 우리가 건축 허가를 받고 싶고, 그리고 이러한 시행착오를 내가 알아보는 어떤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의뢰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제주 알마켓을 통해서 이제 하시게 된다고 하면 최적의 우리가 용도, 그 다음에 고객님들이 알아봐야 되는 어떤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업무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대행을 해서 우리가 건축 허가를 하고, 또 건축 허가 하고 난 다음에 착공 신고라는 거를 우리가 해야 사업용 토지를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도 시까지 어떠한 절세 전략을 갖고 있을 수 있는지, 그럼 절세 전략을 준비를 했다면 그 다음에 매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건축 허가, 그다음 착공 신고, 그 다음에 매도에 대한 전략까지 우리가 처분할 때까지에 대한 어떤 전략을 계속적으로 단계별로 제시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실제 고객님이 고민하고 있는 모든 전체적인 부분들을 제주 알마켓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